업무방법서가 지난주에 개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업무방법서를 가지고 올해 9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은 바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1과목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됐다고 하는 게 없는 내용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웠던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1과목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1과목에서 제외됐던 과거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평년 수학량을 구하는 문제가 매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작년 교재가 개편이 되면서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평년 수학량 구하는 문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약간 소소하게 바뀐 내용들은 좀 있는데, 그걸 종호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의미가 없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업무방법서 편집을 마쳐가지고 출판사에 지금 출판을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이 유인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 나온 책 업무방법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작물 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이쪽도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요. 바뀐 부분 반영을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고, 이 앞주에 공부했던 보험의 이해와 그다음에 농작물 재보험 제도, 이 부분은 그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교재를 대체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작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제도를 보는데요. 일단 농작물 재보험 제도와 관련된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은, 일단 총괄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을 하고, 정부 부처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전체적인 관리를 맡겨서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의 시행기간은 현재 민영보험사에서는 농작물 재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되도록 취급을 안 하려고 해서 NH 손해보험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농작물 재보험 제도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해평가사 시험 보는 거, 이런 시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는 일, 다음에 심의기관인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하는 것들만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재해보험 관련한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보험료나 운영비 등의 국고 지원을 심의한다든가 하는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재해보험 관리를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밑줄 쳐놓습니다. 다음에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보급, 그리고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다음에 손해평가 인력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다음에 재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련 업무와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기금 관리 운영 업무를 한다. 만약 시험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한다면 이것을 적어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있다 그랬죠. 자,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심의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재해보험 목적물을 선정하고,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결정하고요. 재해보험 사업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손해평가 방법 등 농업재해보험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기관이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다. 만약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5가지 이상 쓰시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답지에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농업재해보험의 사업 시행의 주요 내용을 보는데, 농업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해당 지자체에서 10에서 40% 정도를 보험료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정책보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계약자의 가입 자격 및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자, 즉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실시 지역에서 해당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데, 자,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67개 품목이라 그랬거든요. 67개 품목인데, 이 67개 품목이 모두 전국에서 시행되는 품목은 아니에요. 자, 재해보험 품목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나누어서, 본사업이란 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작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는 건 어떤 주산지 등 특정 지역에서 어떤 보험의 효용성이라든가 어떤 호응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 그런데 본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작물의 특성상 지역을 한정하는 사업도 있어요. 품목도.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 보면, 감자는 자,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 봄감자 등이 있는데, 봄감자는 아직 시범사업이고 본사업이 고랭지 감자와 가을 감자가 본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을 감자는 재배 지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랭지 감자는 작물의 특성상 조금 추운 지역에서 재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사업 지역을 강원도로 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 만약에 이쪽 광주 광산구에서 나 고랭지 감자를 키우는데 보험에 가입시켜 주세요 하더라도,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 지역 한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 그 해당 농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가입만 가능하면 그 지역만 해당 지역이면 가능하느냐? 그건 아니고, 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설명드렸던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사업 지역일 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자, 실시되는 사업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돼요. 소규모로 경작하는 것까지 전부 보험 상품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 규모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결정하는 품목이 있고, 다음에 보험 가입 면적으로 보험 대상 규모를 결정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자, 보험 가입 금액으로 결정하는 금액은 일단 200만 원, 100만 원,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품목이 있고, 다음에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품목,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품목들이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의 거의 모든 상품은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데, 일부 몇 개의 품목이 50만 원과 100만 원짜리 품목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50만 원짜리 품목은 안 적어도 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벼밀, 보리, 메밀.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인 벼밀, 보리, 메밀. 이 품목들이 50만 원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건 생산비를 보장하는 생산비 보장 받장물하고 수확감수 보장 받장물 중에서 팥콩, 옥수수 품목.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00만 원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즉, 강원도 지역에서 고랭지 감자를 재배하고 있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 안 된다면 가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저 규모 이상이어야지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면적으로 가입하는 건 어떤 거냐? 자, 농업용 시설물, 다음에 비가림 시설, 다음에 작물 중에서 차, 사료용 옥수수, 다음에 조사료용 벼. 이 세 가지 품목은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거. 농업용 시설물은 300제곱미터,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저 정도 이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료에, 순보험료에 50%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10에서 40%가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농작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농지라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작물 재보험 가입을 동시에 같이 추진한다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을 기술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유인물 보험 대상 농작물을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보험 대상 농작물 분류하고 조금 달라졌어. 자, 보겠습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일단 과수작물, 다음에 채소작물, 식량작물, 투종작물, 버섯작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과수작물, 채소작물, 식량작물, 투종작물, 버섯작물, 시설작물까지만 분류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들 기존 교재에. 그런데 임산물이라는 게 새로 분류 항목에 추가가 됐습니다. 임산물. 자, 임산물은 과수작물에서 밤, 호두, 그리고 저도 아직 암기를 못했어요. 밤, 호두. 아니. 과수작물에서 자, 밤, 호두, 대추, 떫은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특용작물이라고 배웠던 오미자와 복분자, 그리고 기존의 버섯 작물의 하나인 표고버섯, 얘들 7가지 품목을 임산물로 새롭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산물은 밤, 호두, 대추, 떫은갑, 오미자, 복분자, 표고버섯 7가지 작물이 되고, 자, 그러면 특용작물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게 오디, 오미자, 복분자, 인삼차였죠. 오미자하고 복분자가 빠졌으니까 오디, 인삼차가 되고, 자, 버섯작물은 과거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4개였는데 표고가 빠졌으니까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버섯 3개를 버섯작물로 분류를 해놨어. 그러면 식량작물은 우리가 대표적인 식량작물 4가지, 벼, 밀, 보리, 메밀. 그리고 밭작물 중에서 죽으로 많이 써먹는 거 있죠. 옥수수죽, 깡냉이죽이라고 했던 옥수수. 그리고 과거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구황작물이라고 배웠던 감자, 고구마. 그리고 밭작물 중에서 두류에 해당하는 콩과 팥이 식량작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채소작물은 그냥 채소 나오면 채소작물. 과수작물은 밤, 호두, 대추, 떫은감, 오미자, 복분자를 뺀 나머지 과수 품목, 여러분들 과수 품목이 우리가 총 19가지를 공부했죠. 19가지. 사과배, 단감, 떫은감. 다음에 참자, 매맞고 포복에도 호두살구의 대바미오요 암기법을 알려드렸던 15가지 과수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품목인 오봉무감, 얘 중에서 임산물로 빠진 저 품목을 제외한 품목은 과수작물로 분류를 하면 되고, 자, 그렇다면 시설작물은요, 여러분들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총 시설작물은 22개 품목입니다. 시설작물은 말 그대로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시설작물.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화해류와 비화해류만 구분을 해놨어요. 시설작물 22개는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자, 이 중에서 시설작물 중 화해류가 어떤 거고 비화해류가 어떤 건지, 일단 화해류는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이 화해류고 나머지 18개 품목은 비화해류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농작물 분류에서는 임산물하고 식량작물하고 다음에 특용작물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 세 번째, 보험사업 실시지역입니다. 자, 교재 2페이지 보험사업 실시지역은 시범사업은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며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본사업은 주로 전국에서 실시하며 2022년도
구체적인 보험사업 실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본사업으로 실시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사업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지역을 제한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 작물의 특성 때문에 가을 감자는 전국에서 재배되지만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로 한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밀 같은 경우에 재배 지역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5%가 안 됩니다. 왜? 과거에 우리나라 힘들 때 외국에서 밀가루를 계속 원조로 받다 보니까 밀 농가들이 전부 농사를 안 지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밀 농사를 그렇게 독려를 하고 해도 많이 안 짓고 있어서 밀 자급률이 5%가 안 돼. 그래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빵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왜? 밀가루를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근데도 현재 밀은 본사업이지만 광주, 전남, 북, 충남, 경남으로만 사업지역을 한정하고 있어요. 일단 사업지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교재에 설명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가로넣기로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기존 시험에 보면 가로넣기 시험 문제를 낼 때 교재에서 문장을 따다가 업무방법서에서 문장을 따다가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 가을 감자는 전국,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 자, 밀은 광주, 전남북, 충남, 경남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로넣기에 대비해서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재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에 실시지역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밑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시범사업의 내용을 시범사업의 종목을 추가하거나 지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시범사업에서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밑줄 보험설계의 적정성,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의 호응도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시범사업을 3년차 이상 사업을 실시해 보다가 이 정도면 본사업으로 가도 돼 하고 생각했을 때는, 자, 밑줄 칩니다.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바꾼다. 자, 시범사업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상품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해서 자, 대상을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시범사업의 목적, 그리고 시범사업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변경할 때 누구와 협의하는지, 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때 어디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